20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만났던 어머님들 중에 아이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컨트롤하셨던 기억에 남는 어머님들 몇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소리치거나 자녀들과 대립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아이들은 어머님들 원하셨던 대로 원하는 대학들을 진학했고요. 어머님들은 여유 있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어머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권쌤입니다. 레이저 포인터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빛은 직진성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시기일수록 가르치는 방향이 조금만 빗나가도 10년 후가 되면 그 결과는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엄청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나 잔소리, 혼내는 방향과 방법들을 미래에 우리 아이가 있기를 바라는 곳에 맞춰 놔야겠죠.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숙제부터 먼저 하고 했지.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효과가 전혀 없는, 소용없는 방법으로 혼내고 있다는 말이죠.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화만 내고 계시진 않나요? 가르쳐야 하는데 화를 내고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선 부모가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특징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부모가 버럭하면 아이들은 얼어붙게 됩니다. 물론 급한 상황에 크게 잘못한 상황이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혼도 나야 하죠. 하지만 아이가 초등 저학년일수록 마음이 여린 여자아이일수록 머리의 사고작용이 딱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반대 성향의 남자아이라면 엄마가 화를 내면 아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함만 생기게 될 수 있죠. 아이들은 그 결과 생각의 폭이 작아지고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주눅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성장하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눅눅한 새우깡 같은 아이가 돼서 수업에 오게 됩니다. 그런 중학생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잔소리 유형 중 하나는 아이의 특정 행동이나 성격을 규정해버리는 잔소리예요. 너는 맨날 그래. 너는 항상 그렇지.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라는 잔소리가 특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쉬지 않고 사사건건 다 꼬투리를 잡는 반복형 잔소리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늘 그렇구나 라는 잠재의식이 자라나게 돼서 스스로 규정하게 되고요. 나중에 칭찬의 힘이나 올바른 방법으로 대화의 훈육을 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와 대화의 창이 닫히게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증가하게 되죠. 초등 시기 때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학업 정서를 발달시키려면 부모님과의 올바른 대화의 양과 질이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하부루타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창이 닫혀버리게 되면서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신뢰도 적어지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나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잠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가족 생활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본인만의 세계로 탐닉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바로 잡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점은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 휴지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힘들죠. 하루가 고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화풀이를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100% 다 느낍니다. 그런 감정이 섞인 잔소리는 결국 실패한 잔소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꿀팁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이 격해졌을 땐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는 자제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훈육에 들어가시는 게 좋죠. 저도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저도 경험하고 하는 것 같아요. 혼나야 되는 것은 혼나야겠지만 거기에 내 감정을 더해서 소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나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도 후회하게 됩니다. 아이도 상처받고 부모도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물론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감정 근육이 탄탄해져서 부모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전까진 어린 시기일수록 여자아이일수록 특히 더 주의해서 아이들을 케어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잔소리가 필요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했던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구독자님들도 평소에 하시던 잔소리를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빨리빨리 해 라는 잔소리를 습관적으로 하진 마세요. 정말로 급한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면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부모님의 성격이 급한 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충분히 생각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가 접근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맥락 없이 빨리빨리 하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잔소리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이들도 빨리빨리 하고 싶겠죠? 하지만 능력이 덜 돼서 그런 아이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여서 마음같이 빨리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그 순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부모가 버럭 화를 내거나 빨리빨리 하라고 다그치게 되면요, 보통 아이들의 뇌는 정지하게 됩니다. 그 작고 소중한 마음이 급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화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을 해결하는데 머리를 써야 하는데 엄마의 소리 지름과 빨리빨리라는 말이 머릿속에 가득해져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은 악순환이 되기 쉽습니다. 뭔가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호기심이 가득한 생각을 아이가 지금 생각하면서 접근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선 아이의 눈을 먼저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침착하게 파악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들도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공하신 어머님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 상담 와서 행동하시는 부분들에서 모습들을 제가 읽어낼 수 있었어요. 둘째, 잔소리 대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하기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빼기의 방법이에요. 잘한 점을 칭찬하면서 더 북돋아주고 계속 더 해주는 방법이 있고, 잘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혼내고 화내고 체벌하면서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더하기의 방법과 빼기의 방법을 모두 적용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더하기의 방법을 적절히 더 잘 활용하시는 편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공통되게 어머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들일수록 더하기의 방법이 결국 마지막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결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아야 소통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과 대화를 해도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만 갈등이 예상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렵죠. 아무리 좋은 잔소리더라도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아이에게는 약이 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선택이나 행동을 존중받고 자라는 아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예를 들어 공부에서도 못하는 과목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혼내는 것보다는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흠뻑 칭찬해주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도 야, 넌 어쩜 이렇게 잘하니? 라고 칭찬해주면서 아이가 신나게끔 만들면서 유도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들, 우리 좀 어렵지만 그 다음 과목도 해야 되겠지 않을까? 방금 했던 과목도 이렇게 잘하니까 너는 그 과목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유도하면 아이들은 그래도 마지못해 따라옵니다. 그냥 시키면 하기 싫었던 것이 훨씬 나아지죠. 조금이라도 더 효율이 좋아요. 셋째, 포인트를 집어서 한 번에 핵심을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방식을 취하세요. 주절주절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핵심만 간결하게 포인트 레슨을 해보세요.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는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엄마 지금 전화하잖아.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놀이기구나 퍼즐 등을 하라고 권유해 주시거나, 그것도 안 되면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설득해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버럭 화부터 내기가 쉽겠지만 그럴 때 부모님이 자제력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럴수록 아이는 달라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머님들도 상담을 해보면 굉장한 자제력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기본적인 여유와 말투가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잔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요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상황을 반복하면서 여러 번 시도하시면 아이들은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되 아이의 행동은 컨트롤하겠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가지는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거든요. 아이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을 먼저 이해해준 다음에 행동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포인트를 잡아서 아이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시면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꼭 소통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